안녕하세요. 서정적인 책방의 강서정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고 소원 성취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책 소개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1월에 새로 산 책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1월에 선물 받았던 책 한 권을 포함해서 총 5권의 책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히라노 게이치로의 공백을 채워라입니다. 네, 2021년도 마지막 영상에서 마틴의 끝에서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고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그의 작품 공백을 채워라를 소개해 드립니다. 작년에 마틴의 끝에서를 소개해 드리면서 내가 읽은 지가 좀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때 좋았던 그 잔잔한 감동이나 느낌, 그 문장들이 좋았던 것들이 놀라울 만큼 생생하게 기억이 났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히라노 게이치로의 다른 소설은 꼭 읽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그때 다시 했고요. 처음 그 책을 읽었을 때도 히라노 게이치로의 다른 작품이 궁금해서 이미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장바구니에 넣어두었던 책인데요. 다른 책들에 밀려서 그리고 작년에 제가 많은 책을 읽지 못해서 이 책을 이제사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미 제가 다 읽은 작품, 2022년도 처음으로 읽었던 책이고요.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굉장히 괜찮은 훌륭한 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지만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히라노 게이치로를 좋아하시거나 그런데 아직 이 작품을 읽지 않으신 분 혹은 마틴의 끝에서라는 책을 너무너무 좋게 읽으셨다 하는 분들은 이 책 꼭 놓치지 마시고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3년 전에 이미 죽었지만 36살이 되는 해에 자신의 삶 속으로 다시 돌아온 환생자의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고요. 이 남자 주인공이 자신이 죽었던 그날의 기억을 몽땅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날의 기억에 대한 공백을 채워나가는 과정,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과 비밀을 밝혀나가는 과정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재미있으면서 동시에 감동적이고 또 굉장히 놀라운 책이었어요. 뭔가 범죄 스릴러 장르 같은 느낌의 긴박함과 어떤 그 쫀쫀한 스릴감까지 가져가면서 그 안에서 이어지는 스토리의 전체적인 전개 안에서는 반전을 거듭하며 뭔가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끔 자기 자신과 자기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게끔 만들어주는 힘이 굉장히 강한,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던 책이었습니다. 히라노 게이치로는 이 책을 통해서 삶 속에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싶었구나 라고 인지를 할 즈음에 중반 이후부터 전개되는 이야기가 뭔가 전혀 다른 소설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때부터 생각의 어떤 관점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데요. 너무나도 빠르고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정체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최근 한 2, 3년 사이에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고 최근에는 그 앞에 멀티라는 말까지 붙었죠. 그래서 멀티 페르소나가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의 흐름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중심을 가진 나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망 안에서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드러낼지 혹은 어떠한 공간 안에서는 나는 내가 이런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라는 취사 선택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노출하고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내 기준과 다르게 다양해질 수 있다
있다라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분인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키면서 네,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만들어줍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활발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사회적인 정체성은 굉장히 발전한 반면에 인류학적인 접근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평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은 하나의 통합된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가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었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은데요. 아직까지도 부족한 연구에 있어서 이 분인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히라노 게이치로가 이야기하는 뭔가 독창적인 창의적인 부분을 이제 언급함으로써 좀 더 설득력 있게 되는 또 이러한 개념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인간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작가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인공은 자신의 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내 모습은 뭘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런 고민을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맞이하는 순간 이제 저도 같이 고민하죠. 아, 나의 분인? 나는 그동안 어땠을까? 나의 진짜 모습은 뭐지? 나는 어떤 정체성이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과 질문을 하게 되고 저 역시나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히라노 게이치로가 이야기하는 분인의 독창적인 부분은요. 시 공간의 변화와 관계망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분인이 계속해서 창조되어진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가족 안에서의 나의 분인, 일하는 관계 안에서의 나의 분인,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분인, 혹은 어떤 가까운 지인들과의 관계에서의 나의 분인을 보면 굉장히 다르고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익숙한 공간에서 보여지는 나의 분인과 처음으로 겪게 되는 너무너무 낯선 공간에서의 분인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하게 되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나라는 존재는 항상 매 순간 다르게 존재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얼마만큼 에고, 어떤 자아에 의해서 삶을 채워나가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복과는 조금 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정체성 안에서 내 내면을 바라보고 내면이 원하는 것을 보듬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저는 도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서 본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다룬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일부분만 말씀을 드린 거라 거두절미하고 이 책은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라노 게이치로의 공백을 채워라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엘리너 올리펀트는 완전 괜찮아 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게일 허니문의 장편 소설입니다. 제가 이 책도 역시 장바구니에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책인데요. 이제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의 느낌은 일단은 제목이 되게 끌렸어요. 엘리너 올리펀트는 완전 괜찮아. 근데 완전 괜찮아 이 부분에 많이 꽂혔던 것 같고요. 일단 표지가 너무 예쁘잖아요. 네, 띠지를 살짝 벗기면 네, 너무너무 예뻤어요. 근데 전체적인 그 컬러감도 너무 좋고요. 뭐 여기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 그림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져서 와, 너무너무 깔끔하고 예쁜 책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장바구니에 담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읽게 됐어요. 이제 실제로 제가 이 책은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 처음부터 흡입력이 있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자주 읽고 있는 편인데 신기하게도 읽고 나서 내려놓으면 생각나고 읽고 나서 내려놓으면 궁금해지는 네, 그런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처음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관심이 갔던 부분 중에 또 하나는 작가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책을 좋아하는 독서광이었다고 해요.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고 학자의 길을 가려고 하다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냥 학교의 행정직으로 일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다가 40세가 되던 해에 글을 쓰고 싶은 소설가가 되고 싶은 그 욕망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가 글쓰기 과정을 들으면서 집필을 했고 그녀의 첫 번째 소설로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책이었고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뭔가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자전적인 혹은 작가의 개성이 저는 이 책 주인공한테도 약간 스며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에는 은둔형 외톨이 같은 느낌의 하지만 뭔가 괴짜스럽고 엉뚱하고 뭔가 독특한 매력이 있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하거든요. 시크하기도 하고요. 당당함도 있지만 뭔가 내면에는 자신만 알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 속에 괴로워하는 것 같은 또 어떤 현대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영화 브리짓 존슨의 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거기 나왔던 르네 젤위거라는 배우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부터 계속 오버랩 됐던 영화가 바로 브리짓 존슨의 일기였고요. 뭔가 느낌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띠지를 보면요. 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네, 소설가 정세랑, 광학일, 김세희 추천이라고 하는 큰 글자로 조금 쓰여져 있고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 영국 아마존 종합 1위, 그리고 리즈 위더스푼 영화 결정이라고 하는 매력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즈 위더스푼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읽고 너무너무 재밌고 좋아서 영화 판권을 직접 구매를 하고 본인이 주인공으로 출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 책을 조금 읽다 보면 좀 공감이 돼요. 매력적인 주인공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가볍고 재미있고 유쾌한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은 느낌. 네, 새해를 시작하는 1월에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엘리너 올리펀트는 완전 괜찮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세 번째 책은 존 버거님의 소설 킹 거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존 버거 작가를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두세 권 읽었고 마지막에 읽었던 결혼식 가는 길이라는 소설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올해도 존 버거 책으로 시작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좀 서치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이미 읽었던 책 그리고 소장하고 있는 책도 굉장히 많은데 내가 아직도 모르는 책 이게 많구나를 이번에 또 이렇게 살펴보면서 알게 됐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책을 선택했던 이유는 제목도 제목이지만 그냥 표지가 그냥 계속 눈이 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냥 뭔가 아무것도 없는 밝은 하얀색 약간 미색이 곁들여져 있는 바탕에 약간 질감도 약간 창호지 같이 거칠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 마리의 개가 그냥 단순하게 검정색으로 그려져 있고 여기에 이제 제목이 딱 있는데요. 이 표지 느낌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질감도 되게 좋고 그래서 뭐 내용은 모르겠고 일단 나는 이 책으로 시작을 해볼래 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책은 제가 또 좋아하는 김현우 PD님이 번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보는 책 중에 한 권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이 책을 이제 읽어볼 텐데요. 조금 이제 봤더니요. 이 킹이라는 단어는 여기 표지에 등장하는 개의 이름이고요. 이 책의 시점은 이 한 마리의 개로 시작이 됩니다. 존 버거가 스페인의 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노숙자의 삶을 보면서 쓴 글이고 그 쓴 글을 이 개라고 하는 킹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소설입니다. 제가 이거를 살짝 들여다 봤는데요. 목차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번호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7번으로 끝났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이제 숫자 순서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 숫자의 시작함에 이제
제목이 달려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4번에는 오후 3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번에는 오후 1시 30분이라고 또 시작을 해요. 1번을 한번 볼까요? 네, 1번에는 오전 6시이고요. 그 마지막에 7번에는 7번에는 시작하는 시간이 나와 있지는 않네요. 그럼 6번을 또 봐야 되겠다. 6번. 네, 6번에는 오후 8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의미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살펴봤더니 킹이라고 하는 한 마리의 개 시점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단 하루 동안 바라본 노숙자의 삶이 그려져 있는 소설이라고 해요. 항상 존버거의 글을 보면 뭔가 독특한 전개 방식이나 어떤 독특한 시점이나 독특한 어떤 이야기 방식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하루 동안의 일이라는 것, 그리고 한 마리의 개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독특한 설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리뷰를 살펴봤는데요. 가장 많았던 리뷰, 그리고 이 책을 극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노숙자의 삶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피폐하거나, 그죠? 힘들거나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삶의 모습을 굉장히 서정적인 문장으로 서술해 나간다. 그 안에서 너무나 아름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리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존 버거가 이야기하는 글 속에는 항상 좀 소외된 계층, 우리가 관심을 주지 않는 비주류의 계층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존 버거 특유의 날카롭고 예리한 시선, 그렇지만 따뜻하고 연민적인 마음으로 들여다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글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데, 이 안에서 서정적으로 담았다라고 하는 그 문장들은 또 어떨까? 엄청나게 또 기대감을 증폭시키게 만드는 리뷰였어요. 책의 느낌, 제목, 리뷰 뿐만 아니라 김현우 PD님의 번역이라는 것까지 힘을 더해서 이 책은 조금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존 버거를 좋아하시는 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은 조금 진입 장벽이 높은 분이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제가 존 버거의 책을 처음 읽었던 책이 피카소의 성공과 실패라는 책이었는데요. 존 버거가 누군지도 몰랐고요. 근데 좀 약간 예술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차에 그 책을 읽게 됐는데 굉장히 어렵게 느끼기는 했지만 굉장히 좋은 책이다라는 느낌은 받았었고, 당시에 정말 잘 썼구나, 좋은 책이구나 라는 느낌보다 더 강하게 왔던 것은 피카소를 이렇게 지적질한다라는 게 되게 더 놀라웠었어요. 당시만 해도 피카소는 너무나도 이제 신적인 존재였고 새로운 예술을 창조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한다고? 그 사람이 비판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존 버거의 다른 책을 알게 되고 그 책이 그 책이었구나를 연결하면서 정말 더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좀 가벼운 소설, 재미있는 소설도 굉장히 많고 되게 짧은 소설도 많거든요. 그래서 존 버거를 좀 한번 올해는 만나보시면 어떨까. 네, 제가 소개해드렸던 영상들에 꽤 많이 있으니까, 아니면 혹시 존 버거의 책을 찾아보고 마음에 드는 것, 좀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것들로 존 버거의 글을 만나는 해가 좀 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네, 존 버거의 킹 거리의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번째 책은 차와 차 살림이라고 하는 정동주 작가님이 엮으신 책인데요. 제가 차를 마시기 시작을 하고 차 생활을 하기 시작한 지 좀 시간이 지났거든요. 마시고 느끼고 감각을 깨우고 이런 거에만 이제 익숙해지다가 자연스럽게 차와 연결되어 있는 텍스트를 찾기 시작을 했고, 명상이나 차 문화나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긴 했는데요. 너무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책이다 보니 끝까지 읽는데 실패한 책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시간은 또 많이 지났고 차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지식이나 또 문화적인 관점,
그리고 조금 더 차에 대한 지적 수준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던 차에 네, 이 책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네, 구매를 하게 됐어요. 차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하고 맑은 기운들이 있잖아요. 이 책의 표지에서도 잘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담스럽지 않게 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읽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텍스트의 편집들이 예, 사진과 이렇게 글이 있긴 했는데 뭔가 백과사전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데 이것도 나 또 읽다가 포기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앞부분을 읽었어요. 처음에 시작이 차는 무엇인가로 시작을 하고 이 내용을 쭉 읽었어요. 앞부분을. 그런데 문장이 되게 좋은 거죠. 네, 뭐 이렇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나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기는 했지만 받아들이는데 힘들지 않았고요. 이분이 얼마만큼 차와 인생을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차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깊고 고귀한지가 그냥 문장에서 많이 느껴졌고요. 일본의 차 문화, 중국의 차 문화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인정을 받고 있지만 한국의 차 문화가 그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두각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제 문장 안에도 느낄 수 있고 그런 한국의 차 문화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아름다움을 발전시키고 계승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차를 대하는 마음이 온전하게 그 마음이었다면 이제 조금의 어떤 자긍심과 어떤 사명감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의식을 넓혀줄 수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했고 차를 마시면서 눈으로 보면서 네, 따뜻한 훈을 느끼면서 감각들을 깨우면서 느끼는 그 말로 표현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고귀하고 아름다운 감성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감성들이 그냥 문장에서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잘 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읽고 나서 또 찾을 것 같고 오랫도록 곁에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책이고요. 차 역시나 제가 차에 대한 생각,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네, 차와 차살림이란 책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책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5번째 책은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고 하는 에세이고요. 2명의 작가이거든요. 김세별, 전혜원 2명의 작가가 쓴 에세이집입니다. 이 책은 제가 선물을 받은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딱 선물을 받고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약간 동요되는 감정에 힘겨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도 죽음이라는 거, 죽음에 의한 이별이라는 거에 대해서 담담하지 못하구나. 이 책을 읽을 용기가 아직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잠깐 동안이었지만 되게 먹먹해지고 또 힘겨운 감정을 만났었거든요. 유품 정리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작가가 본인의 일을 하면서 느꼈던, 보았던 그런 떠난 이들에 대한 모습에서 배웠던 삶의 통찰을 담아놓은 책이라고 미리어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띠지엔 이렇게 실려져 있어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무브 투 헤븐의 모티브가 된 에세이다. 그리고 유키즈 언더블럭에 출연을 하셨나 봐요. 김세별 유품정리사가 말하는 우리 삶의 마지막 이야기들. 제가 유키즈 언더블럭도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거기에 출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멋있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늘 이제 기감이 되는데 거기에 나오셨다고 하니 이 책에 대한 또 신뢰도 생기는 것 같아요. 짐작이 가죠.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지. 되게 가슴이 아프고 힘겹고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책입니다.
이 유품 정리사라고 하는 직업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이 직업을 가지게 된 계기가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를 떠나보내고 유족의 요청으로 친구의 이제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된 계기, 그리고 그 직업에 임하는 자세, 태도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조금 더 담담해져서 조금 느린 호흡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혹은 미리 조금 자신만의 생각이나 태도를 정립해 놓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준비됨은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을 맞이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에 압도되어서 그 당시에 내가 해야 될 소중한 것들을 못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에 있어서 충분히 애도할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 혹은 가지지 못하는 것도 저는 굉장한 슬픔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리 준비한다라기보다는 항상 좀 삶 속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같이 가는 건 어떨까? 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슬픔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것보다는 늘 생각해왔던 죽음을 맞이함에 있어서 조금 더 담담해지고 단호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선의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문득 그냥 이 책의 제목을 보면서 살짝 생각을 해보았고요. 아직까지 힘겹지만 이 책도 조금 밝은 기운 속에서 잘 읽어볼 생각입니다. 마지막 책으로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1월에 구매한 총 5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바로 이틀 전에 책 3권을 더 주문을 했어요. 갑자기 읽고 싶어진 책, 갑자기 궁금해진 책들이 있어서 3권을 더 주문을 했거든요. 책이 도착하면 그 책도 마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권의 책의 기운을 받아 2022년도 새해 멋지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적인 책방의 강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